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이후에 선체 인양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네, 임혜준 기자와 함께 진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하루 선체 인양을 위해서 계속해서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선 선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본 와이어 연결을 위한 사전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유도 파이프와 유도 와이어를 배 아래로 넣는 데 성공한 건데요. 여기에 이어서 선체를 감쌀 이 6가닥짜리 두꺼운 본 와이어를 집어넣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대응팀은 본 와이어 4개 중 3개의 연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유도 파이프, 유도 와이어보다 두께도 훨씬 두꺼운 데다 강바닥에 단단한 콘크리트와 돌이 많이 깔려 있어 이 와이어를 통과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대응팀은 이 본 와이어의 설치 작업 속도에 따라서 인양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본 와이어와 대형 크레인과의 연결 또 고정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론 오늘 밤부터 인양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이 대응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현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본 와이어의 통과가 만일에 좀 빨리 되게 되면 선박을 인양하는 크레인에 걸어가 인양하는 시기도 좀 당겨지고 그게 늦어지면 그 시기도 이제 수년이 될 건데. 네, 들으신 것처럼 이 본 와이어만 제때 설치가 되면 실제 인양과 실종자 수색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팀은 밝혔는데요. 그런데 또 오늘이 가톨릭 성령 강림 대축일로 헝가리 휴일입니다. 네. 때문에 헝가리 현지 매체들은 준비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모레쯤 인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인양 작업과 또 수색 작업이 병행된다고 하는데 수색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헝가리 대응팀은 선체 인양과 동시에 물을 빼가며 실종자 수색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곳은 헝가리인 선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타실인데요. 예. 이 조타실이 떠오르면 헝가리 구조대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선장의 시신을 수습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갑판 그리고 선체 내부 순으로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측 해군 수색팀이 투입됩니다. 갑판이 드러나면 불필요한 구조물을 우선 제거하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요. 이어 1층 선실 유리창이 강물 위로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창틀을 떼어내고 선체 내부에 대한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선 선체 내부를 잘 아는 현지 전문가도 수색 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선체 내부에 더 이상 실종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마지막으로 허블레아니호를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는 바지선 위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 현장 주변에는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네. 인양 과정을 지켜보길 희망하는 일부 피해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현장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응팀은 전체 인양 작업에 대략 4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인양 방법 또 선체 내부 수색 방법도 구체화가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실종자 수색 작업도 이어서 하고 있지만 수습에서 이제 더 이상 좀 추가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선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자의 추가 수습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 6시 반쯤 사고 현장에서 22km 떨어진 곳에서 이 한국인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된 것이 일단 현지 대응팀으로 전해온 마지막 수습 소식인데요. 예. 이로써 사망자는 19명으로 늘었고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종자는 7명이 남았습니다. 정부 대응팀은 계속해서 수색견과 헬기, 드론을 총동원해서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사고 지점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서 실종자들의 시신이 발견된 것과 달리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도 실종자가 수습되면서 어제부터는 사고 지점에서 30km에서 50km 구간 수색에 집중했습니다. 예. 네, 그동안 다뉴브강의 높은 수위 때문에 수색 작업이라든지 인양 준비 작업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다행히 수위가 좀 낮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이 높은 수위가 수색 과정과 또 선체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에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는데요. 예. 현장 대응팀에 따르면 어제는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지점의 수위가 7.2m로 측정돼 하루 전보다 20cm가량 낮아졌습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도 들어보시죠. 이 배의 높이가 5.4m입니다. 그럼 2.8m만 끌어올리면 이제 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수위 내려가면 당연히 유속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조금만 들어올려도 선체가 드러나는 만큼 이 수색요원들의 선체 내부 진입과 수색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란 설명인데요. 예. 이처럼 수위가 낮아진 건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상류 국가인 슬로바키아에서 수문을 막아서 수량을 통제한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예, 참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인데 이번에 수사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이 이제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헝가리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사고를 낸 크루즈선 선장이 사고 관련 진술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계속되는 조사에도 사고 당시 정황에 대해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네. 특히 사고 이후 선장이 휴대전화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이 헝가리 검찰 발표로 밝혀지면서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크루즈선 선장의 변호인단이 돌연 사임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증거인멸 정황과 과거 사고 전력이 드러나자 선장이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속 중인 선장은 새 변호인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사고와 관련한 목격자 66명의 진술은 물론 관련자 230명을 조사했습니다. 또 해당 크루즈의 서버와 통신 데이터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사고의 생존자 7명도 수사당국의 추가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 대응팀은 헝가리 측의 사법 주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현지에 나가 있는 피해 가족들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생업을 포기하고 나가 있는데 체류가 또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가족들 지원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응팀은 매일 아침 9시에 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색과 선체 인양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가족들이 현장 방문을 원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 심리 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례 절차와 운구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시신을 일단 한국으로 운구하기를 원하는 유족들이 있고 또 현지에서 화장을 해서 운구하길 희망하는 유족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장례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에 있어서 헝가리 측과의 공조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헝가리 측에선 희생자들의 사망 진단서와 사망 확인서 등 서류 발급을 신속하게 해주고 있고요. 또 헝가리에선 시신 부검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가족들 요청과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 절차를 면제해줬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예. 인양 작업 그리고 실종자 수색 작업 저희도 좀 무사히 잘 끝낼 수 있도록 좀 바라보겠습니다. 임혜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